안녕하세요. 덴탈빈 연자 장원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교합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매일매일 교합 조정을 하고 뭐 레진 수복을 하든지 크라운을 하든지 뭐 임플란트를 하든지 늘 교합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환자들은 교합 조정을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환자들이 편안하게 돌아가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교합 조정을 하고 났을 때 계속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그렇게 불편감을 호소하면 우리가 교합 조정을 할 때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되는데 10명 중에 1명 혹은 뭐 100명 중에 2명, 3명이 그렇게 교합 조절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실제 그 환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 교합 조정을 통해서 사실 정말 불편함을 겪게 되고 어떤 새로운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합 조정을 하는 것이 정말 치과 의사인 우리가 이게 약인지 독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합 조절을 하고 난 후에 차라리 내가 이거 건드리지 말걸,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는 그런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교합 조절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합 조절을 하기 전에 이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합 조절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료를 하면 아마 우리를 괴롭히는 사실은 그 한두 명의 환자들로부터 좀 더 자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합 조절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occlusal equilibration이라고 하고 뭐 교합 조정이라고도 하고 교합 조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보철 용어집에 나온 정의를 보면은요, 우리가 양쪽 교합면 컨택을 동시에 좌우를 일정하게 갖도록 하면서 우리가 MI일 때 치아의 커스팔 릴레이션십을 좋게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양쪽 오른쪽 왼쪽의 교합력을 균등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치아를 삭제하는 것을 교합 조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구치의 균일한 접촉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닿는 부분의 조기 접촉을 제거하는 것을 교합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맥시멈 인터커스페이션, 우리가 최대 감압 상태만을 고려한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악 운동을 할 때는 저작 운동을 할 때도 수직으로 업앤다운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잉 패턴이 사람마다 모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악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치아가 마지막에는 양쪽의 대구치들이 이분하게 균등하게 접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일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를 보면 그런 환자들이 갖고 있는 하악 운동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맞물릴 때 최대 감압 상태가 될 때 양쪽이 똑같이 접촉하면 된다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때문에 우리가 교합 조절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합 조절을 하고 난 후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렇다면 교합 조절을 하기 전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20대 여자 환자분이 왔습니다. 턱 주변이 아파서 너무너무 아프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온 여자 환자분인데 이분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턱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치과에서 교합 조절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해결이 안 됐고 환자는 계속 아픈 상태가 됐고요. 결국 다시 환자분이 선생님한테 턱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당신은 처음부터 턱 관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임플란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냥 구강내과에 가서 아니면 뭐 다른 치료를 받으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큰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여러 병원을 내원하던 중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옆에서의 모습을 보면 입이 약간 돌출된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정면에서 치아 상태를 보면은요, 그냥 가지런한 치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딱 보시면서 구강 검사를 여러분이 했다고 봤을 때 정중선이 상하기 왼쪽으로 갔는지 하하기 오른쪽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느낌으로는 하악이 오른쪽으로 약간 쉬프트 된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은 구치 관계가 정상적인 오버젯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은 정중선이 오른쪽으로 약간 쉬프트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반대 교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강이 이분이 열심히 이를 닦는 20대 여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치태가 여기저기 침착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앞니 관계를 보면 약간 개방교합처럼 안테리어 가이던스, 우리가 말하는 쉽게 오버바이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의 이제 뷰를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오픈바이스는 아니지만 오버바이시 거의 없는 치아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반대 교합을 가지고 있지만 치아의 맞물림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지만 왼쪽은 2급의 견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서 보면 특히 오른쪽에서는 견치가 오버바이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이분은 오른쪽으로 운동을 했을 때 견치 유도가 안 되겠구나를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은 2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견치 유도가 될지 그룹 펑션, 군교합이 될지 어떤 교합 양상을 가질지는 아직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교합면에서 이제 환자를 보겠습니다. 교합면에서 보면 이분이 과거에 상악 10번대의 소구치를 벌써 수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구치가 인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악에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3유닛 브릿지로 골드 크라운이 되어 있고요. 왼쪽은 지금 문제를 일으킨 임플란트 수복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합면이 다 마모가 돼서 어버트먼트에 메탈이 다 노출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교합 조절을 한 상태에서도 환자는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도 잘 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된 브릿지도 잘 되어 있고 엔도덴 치아도 잘 되어 있고 모든 치아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잇몸이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소실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46번이 이미 과거에 발치돼서 브릿지가 된 상태고 이 환자분은 마지막에 왼쪽에 임플란트를 수복을 했습니다. 컨다일을 주목해서 보시면 오른쪽 왼쪽 컨다일이 약간 마모된 양상이 있지만 왼쪽 컨다일에서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마모되어 있고요. 이랬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신 선생님께서 이분이 왼쪽 컨다일이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어서 원래 TM 조인트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픈 것이다. 임플란트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했던 거죠.